자, 강압성에 관한 걸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수도 없이 공부해도 또 헷갈리는 거야. 수도 없이 해도 헷갈려. 내가 질려. 내가 질린다. 20년 해도 나는 이제 탈출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아는데, 항상 대충을 알면 뒤에 다 무너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강압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간 없으니까 그 공식을 적어 줄게요. 강압성이 뭔가? 했는데, 강압성하고 반드시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강압성은 뭐냐? 광학습 합성이에요. 그래서 한국 공부할 때는 언어를 분해해보라는 거야. 뭘 합성했느냐? 강으로 학습했다. 그럼 두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는 누구냐? 신랑은 CO2요. CO2 플러스 H2O 해서 뭐가 됐느냐 하면 C6H12O6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이게 상수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수가 중요합니다. 6이라는 거예요. 6개 분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오느냐 하면, 자, 이쪽에 뭐가 와요? 예, 6O2라는 거예요. 요 간단한 수식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예,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 보세요. 뭐, 기원을 이렇게 딴 데 찾지 말고, 요거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카본은 이쪽 식에도 요 하나밖에 없고, 이쪽 식에도 요밖에 없죠. 그럼 출처 밀어볼 필요 없죠. 무조건 요소 온 거죠.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간단한 게임이네.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이 수소가, 요거 하면 12개죠. 됐죠? 그러면 요거 12개 됐네? 근데 요건 없으니까 물을 필요 없죠. 요 깎으면 끝났죠. 자, 따라오세요. 자, 카본하고 수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출처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써보면 알아요. 됐어요. 근데 산소를 놓고 보면 이제 황당해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보여줄게요. 이쪽에는 산소가 몇 개요? 6 곱하기 12개죠. 요거 6개죠. 18개죠. 그럼 이쪽은 몇 개냐면 이 산소가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만드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색깔로 다르게 칠하셔. 색깔로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계산한 거야. 여기 산소가 12개잖아요. 12개 같으면 자, 요런 유혹을 받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산소는 전적으로 요거 12개 되잖아. 요거 그대로 쓰면 되네. 요렇게 하고 요거 있는 산소는 요거 그대로 오면 되겠네. 그거 간단한 방법이잖아.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지금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여기도 18개고, 산소가 여기도 18개인데, 어떻게 배분을 했지? 헷갈려요. 조합이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그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답이 뭐냐 하면, 답을 이야기할게요. 답을 기억해놔야 돼, 이때는. 따져보면 조합이 한 3개 정도 만들어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에 O 같으면 O가 12개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6개잖아요. 그럼 요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요거 6개로 갖고 해결했느냐? 요거 6개잖아요. 요거로서 해결됐느냐? 요거 6개가. 요거 12개잖아요. 그러면 요거 12개에서 요렇게 와갖고, 요거는 몇 개만 해주면 돼요. 요 반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6개, O6를 해주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남았는 이 O를 이쪽에 갔죠? 갖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9방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답은 있죠. 요렇게 딱 됐다면 야는 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이해했나요? 일로 가면 안 돼요. 야는 무조건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야는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나중에 뭐죠? 지구상의 대기 중에 산소가 되죠. 됐죠? 대기 산소 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대기 산소 분자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으면, 여기도 오죠? 두 개 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따보세요. 먼저 전제 조건 하나가 아니면 애매해져요,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트레이스라 해갖고 방사선 물질을 붙여갖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이거는 애매한데 야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 포당이니까요. 이 포당의 산소가 어디 왔나 트레이싱을 해봤더니 바로 어디서 왔냐면 야는 전적으로 이산화탄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정답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 6개 쓰고 이산화탄소 12개니까는 나머지 6개는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는 바로 물에서 반, 이산화탄소에서 반이 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중요한 거는 하늘의 공기보다 지금 생물학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 속의 산소는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포당이잖아요. 고구마 감자에서는 산소는 다 어디서 왔어요? 100% 어디서 왔어요? 100% 어디서 왔어요? 이산화탄소. 이게 핵심 지식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20년 깨닫고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따라하셨나요?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에서 온 겁니다. 물을 빼버리면 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영양물질들, 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이산화탄소에서 왔어요. 이산화탄소에서. 지방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만들어지니까. 따라오세요? 그건 알죠? 예, 다 만들니까 이 경우는 이게 네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포당, 글루코스에서 모두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글루코스, 설탕은 이제 다 2당류인데 글루코스는 어디서 왔냐 물으면 글루코스의 산소는 산소 6개 있잖아요. 이 산소는 어디서 왔냐 하면 물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산화탄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산화탄소고 산소는 영원한 객입니다. 나무 집에 와서 불 지르고 가는 객이요. 자, 요건 이제 덤으로 그러면 호흡은 뭐냐 하면 호흡은 정반대 과정이요. 정반대 C6 H12 O6. 자,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호흡이요. 분해가는 호흡이 바로 뭐냐 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호흡은 결과가 뭐죠? 자, 물어볼게요. 호흡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참 생각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생물학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훈련센터입니다. 호흡의 결과가 뭐냐 물으면 호흡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 물으면 턱 건드리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대답 나오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호흡의 결과가 뭐예요? 네, 딱 두 가지. 이산화탄소물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헷갈리면 대사작용 몰라요. 대사 아무리 복잡한 회로를 그려봐도 마지막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분석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들어가는 게 포도당밖에 없었으니까요. 됐죠? 반드시 이산화탄소 물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호흡에는 반드시 이것만 갖고 안 되죠. 이거는 연료잖아요. 이거 휘발유잖아.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죠? 뭐가 있어죠? 불타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유체가라는 거예요. 산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한 분자가 아닙니다. 요것도 핵심이요. 이 산소가 6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6분자의 산소가 들어가서 바로 6분자에 바로 물하고 6분자에 바로 CO2가 나온다. 이거 두 개 분자식을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매일 생각하고 굉장히 복잡한 회로 대사장 막 공부할 때도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 됐죠?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광합성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게 어딨냐.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어딨냐 하면 구조를 뭘 적어야 되죠? 이거 하다는 게. 바로 이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 다음 요 정확 요 대칭되는 게 ETS입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입니다. 일렉트론 C. 예. 요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내가 또 간단히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거 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호흡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호흡은 산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광합성은 뭐냐면 물이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 책에 이제 그게 강조해놨잖아요. 됐죠? 이거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써놔놓고 보면 잘 들으세요. 특히 호흡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 강합성도 어려운데 이게 요거는 아주 에센스만 적어놓은 건데 이게 거의 내 책에 한 100페이지 걸쳐 설명해놨잖아요. 온갖 온갖 거 다 설명해놨잖아요.
딱 적으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거에 산소 대신 황으로 바꿔놔 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죠? 항화수소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소 대신 뭐가 와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철이 와도 돼요. 그래서 호흡이 다양성이 강합수보다 훨씬 다양성입니다. 10배 이상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은 자, 지구상의 호흡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없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상 생명체 전체, 특히 여기서 다시 원핵세포. 원핵세포들은 산소 없이 호흡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호흡이 먼저 진화됐겠어요? 강압성이 먼저 진화되어 왔겠어요? 호흡이 더 근본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자, 요 좀 더 공부해보면, 요 산소 대신 주로 뭘 쓰냐면 철,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망간 많이 들어와요. 망간 많이 들어와요, 초기에. 그 세 개는 트리오입니다. 바깥에 오면,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여기 물하고 산소를 넣는, 자, 광합성도, 잘 들었어요? 광합성도, 요건 내가, 광합성은, 여기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시아노박테리아잖아요. 알죠? 이 시아노박테리아 했는 거잖아요. 요거에 물이 안 오고 다른 거 와도 돼요. 여기도. 요 황화수소 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황박테리아가 가는 거예요. 빛은 들어와야 돼요. 빛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 물이나 철이나 망간이나, 자, 이제 중요해집니다. S2하고, 그 다음에 FE하고, MN하고, 심지어 메탄도 쓰고, 뭐 온갖 거 써요, 생명체들이. 근데 물하고 산소를 쓰는 시스템이, 즉, 요거 우리가 시아노박테리아 강합성이잖아요. 물하고 산소 왔다 갔다 하는 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서 장점이 뭘까요? 물으면. 진짜, 예. 내가 만약에 대학 교수 같으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요걸 질문할 거예요. 생명 시스템에서 지금 이게 뭐죠? 다른 거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알죠? 산화환원 시스템에서 왜 물하고 산소를 쓰는 것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림을 그려줄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환원된 상태가 C에 만약에 H가 많으면 환원돼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많아요. 반대 에너지가. 산화되면 에너지가 적어요. 이게 산화 상태요. 이게 환원 상태요. 됐죠? 그럼 요게 에너지 차이요. 됐죠? 그러면 자, 산소가 물로 환원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에너지 갭, 아니 처음부터 여기에 다른 감이 없어요. 여기에 이쪽에 CH4를 넣고 여기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철이 온다든지 여기 망간이 온다든지 여기에 항화수소가 막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고 이제 산화입니다. 이거 환원 산화입니다. 요거에는 뭐냐면 O2가 오고 만약에 물이 온다면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물을 환원체로 쓰면 이 갭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요 갭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산화하는 에너지 차가 가장 큰 시스템, 요 시스템입니다. 금방 이해됐죠? 그래서 많은 박테리아들 중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이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낙차를 갖고 시아노박테리아 다음부터 이제 이걸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포당 이런 것들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잖아요. 산소를 이용한 호흡인데 철을 이용한 호흡도 된다는 거예요. 망간을 이용한 호흡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산화철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박테리아 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는 바로 산소를 하고 물 시스템을 써갖고 에너지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는 그 생명체가 뭐죠? 진핵세포가 됐죠.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보다 부피가 얼마나 그랬어요? 10,000배는 차이 난다 그랬죠. 그 10,000배 먹이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해됐나요? 바로 이 시스템을 써야만이 그만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자, 그럼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산화한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는 낙차를 크게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부양 가족을 많이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애들 박장박장 하는 게 집이 커졌다는 거예요. 10,000배나. 그 말 한 번씩 다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다 정말 철저히 알면 이게 뒤에 파생되어 나온 거는 뭐 4시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핵세포,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그리냐 하면, 간단해요. 이제 기본 모듈을,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본 모듈을 딱 상정해 놓으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 박자세 생물학의 노고 마크를 내가 그려줄게요. 네, 박자세 생물학은
이 그림 하나면 다 끝나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모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예. 자, 그래서 색깔로 갖고 저 바깥에서 온 거냐 내 거냐를 딱 구분하면 돼요. 자, 핵막은 내 거요, 바깥에 온 거요. 핵막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요거는 좀 학계에서 완전 밝혀지지 않았어도 뭐가 안 밝혀졌냐면, 자,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잖아요. 그럼 잡아먹는 이 숙주세포, 야가 누구였나? 이거는 이제 진짜 모든 생물학자, 생명의 기원을 추구하는 알고 싶어 하는데, 요거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책이 닉네인의 그 초기 책들, 그 닉네인의 그 미토콘드리아 그 책의 앞부분에도 요게 나와 있고, 미토콘드리아 책 앞부분에 이게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소박테리아라 그래요. 추정 큰데 학교에서 모든 사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연구 중이고. 근데 그래서 항상 미토콘드리아만 이야기하고 잡아먹은 야가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보통. 예,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는 아마 수소를 갖고 에너지를 빼는, 수소 분자에서 에너지를 빼내는 어떤 박테리아였을 거다. 대부분 대가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선택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세포막, 핵막은 반드시, 핵막 그리는 것도 항상 표준으로 모듈로 해놨어요. 핵막은 점선을 그리는데 너무 쫀쫀쫀한 점선 말고 이 핵공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반드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핵공이, 내가 어떤 자료 봤더니 이 핵공 하나당 이 뭐 초당 분자가 몇 개 지나가는가를 카운트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핵공 복합체라고, 네, 그게 아니라 차트 하나입니다. 핵공 복합체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갖고, 저 한번 보세요. 리보솜의 RNP잖아요. RNP 뭐 알아야지 또. RNP가 뭐예요? RNP가 뭐예요? 자, 누클레오타이드하고 단백질이 결합한 거잖아. 자, 핵산물. 그러니까 리보솜의 단백질이 몇 가지쯤 되는 줄 알아요? 덩어리가, 유니트가 한 50개가 돼요. 그 50개를 어디서 만들어요? 단백질은 무조건 이어서 만들어요. 이어서 만드는 걸 다 일로 보내요. 보내갖고 이 조립 공장이 뭐죠? 리보솜 조립 공장을 뭐라 그래요? 그게 인이에요, 인. 누클레올라. 인에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어서, 그럼 이거 유니트도 굉장히 커요. 이 덩어리들이. 이걸 다 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 요거 딱 해서 카운트 나놓고 초당 단백질이나 이 분자들이 이 문을 몇 분 들락거리는가 그거 카운트하는 게 있다니까요. 자, mRNA가 이어서 다 해갖고 바깥으로 나오려면 요 국경 수비대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내보내잖아요. 요 통과하려면 모자를 써야 돼요. 복장이 단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내줘요. 정품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 모든 안전장치를 여기서 다 해요. 그래서 핵공은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DNA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다. 기원을 추적해 보면 DNA는 야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핵막은 반드시 야가 아노드가 만들었잖아요. 됐죠? 그럼 DNA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공부했잖아, 우리가. DNA 뭐죠? 퓨린, 피리미딘, 염기만 따지면, 자, 리보스당은 어디서 왔어요? 리보스 오탄당 이산에서 왔잖아요. 그럼 오탄당 이산 재료는 뭐예요? 글루코스죠. 글루코스는 야요 바깥이에요. 바깥이잖아. 소스가 바깥이잖아. 이해됐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까만색으로 못 써요. 내가 지금 까만색으로 쓰려고 봤더니 DNA는 누구냐? 너 어디서 왔어? 물어봐야 돼요. 예. 그 DNA는 까만색으로 못 써요. 왜냐면 DNA는 어디서 왔어요? 알잖아. 포당에서 온 거예요. 포당은 세포가 아니잖아. 들어온 물질이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사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봤더니 이건 그래서 DNA는 초록색으로 써주는 게 맞아요. 요 기본 모드고. 자,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안은 다른 색깔로 하셔야 돼요. 안은 이런 색깔로. 자, 바깥은 무슨 색깔 해야 돼요? 바깥은 누구죠? 야죠. 예, 바깥은 야요. 요건 요렇게 내가 해준다고 일부러. 요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다가 뭐든지 갖다 실을 수 있죠. 이어다가 뭘 실을 수 있느냐 하면, 여기다가 이제 박을 수 있죠. 이게 뭐죠? 일렉트론 트랜스 체인이 어디에 붙었는가? 여가 아닙니다. 내막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막인지 외막인지 끝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게 내막이냐, 외막이냐, 막강공원이냐, 그 다음 이 안을 또 뭐라 불러요? 혹시 아는 사람?
요건 매트릭스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은 요 두 개요. 세 개요. 잘 보세요. 요게 세 개입니다.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시토질. 자, 요걸 좀 완전히 철저히 개념하세요. 항상 세포를 볼 때는 당사자가 세 개 있다.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세포질이 있다. 요거 구분하시고. 자,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기본 마크입니다. 박자세. 생물학 하면 이걸 그래 나눠놓고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저 다른 걸로 요거다가 하나의 실체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실체입니다. 다른 존재가 요거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반드시 모세혈관 나중에 그려줘야 돼요. 없어도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그럼 모세혈관에는 이제 요 혈액이 흘러요. 이건 혈장이라 그러죠. 혈장이 있고 드디어 혈구가 있어요. 혈구도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게 적혈구예요. 됐죠? 그러면 적혈구는 뭘 한다? 적혈구는 목적이 딱 하나죠. 딱 여기서 적혈구에서 요 안으로 방출하는 게 뭐냐? 확산하는 게. 요게 산소라는 분자예요. 됐죠? 그러면 산소라는 분자는 세포질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겠죠? 야는 일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포질이 있으면 안 돼요. 일로 들어온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혈장에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이게 뭐예요? 그렇죠. 프리팻이라 그래요. 예, 유리된 지방산이요. 오케이? 뭐 8m산이나 이런 유리된 지방산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유리된 지방산이 혈장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자, 혈장에 이제 지방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산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렇죠. 이제 알부민이 뭔지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지방산은 혈장에서 알부민은 의사들이 잘 알아요. 알부민은 기본적으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프리팻, 유리 지방산을 에워사는 게 알부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게 알부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혈액에 녹아 있어요. 혈액에 이렇게 떠 있어요. 혈액에 흘러 같이 가요. 근데 지방은 혈액도 어쨌든 액체잖아요. 근데 물이 있잖아요. 혈구다. 그러면 이 지방은 물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야는 특별하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알부민이라는 분자로 단백질로 갖고, 오케이? 알부민. 그러면 이제 요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관문이 산소는 관문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근데 여는 바로 팻 엑시드는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야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요. 팻 엑시드가. 대충 여기까지 해줄게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을 한 10분을 줄여갖고 요거다 그려갖고 항상 요걸로 그려놔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든지. 하나만 이렇게 요만하게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항상 뭐 네, 요거만 색깔을 하나 바꿔주면 돼요. 요러면 다 되잖아. 요렇게 그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에서 내가 조금 더 요약해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게 핵이잖아. 이제 안 적을게요. 이 핵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 물으면 이렇게 요약하세요. 야가 뭐냐 딱 물으면 다사사하고 적어야 돼요. 요 핵. 물으면, 자, 이거 바로 산출할 도구마요. 바로 요 DNA가 있잖아. 됐죠? 누가 물어 DNA? 그럼 여기서 안에서 RNA를 번역하죠? 전사하죠? RNA. 예, 요까지인데, 뭐, 어쨌든 그냥 다 적어주면 이쪽에 나서 프로테인까지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핵에는. 바로 리보솜을 합성해요. 됐죠? 리보솜. 중요한 건 몇 가지 할게요. DNA 있다는 거 다 알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는 TCA. 그 다음에, 요는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다 알죠? 이거 두 가지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오랫동안 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꼭 반드시 미토콘드리아를 하면, 이제 앞으로 공부에서는 더 자주 언급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뭐다? 예, 이게 바로 베타 옥시데이션이에요. 이제 요래 이제 중간 과정, 고급 과정도 아닙니다. 이 중간 과정을 해야 돼요. 베타 옥시데이션 어디 나는지 하면 무조건 미토콘드리아 하셔야 돼요. 자, 베타 옥시데이션은 뭐냐 하면 빨리 해줄게요.
요런 거요. 자, 요거다 아예다 적어줄게요. 베타옥시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베타옥시드는. 먼저 뭐 있어야 돼. 베타옥시드는 지방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산 생합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방산 생합성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어때요?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질이라는 개념을 좀 사무쳐야 돼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팻 엑시드 신소사이스라고 그래요. FAX. 요걸 뭐라 그러냐면 팻 엑시드 뭐라고 그러죠? 옥시데이션. 이렇게 적습니다. 요것도 좀 더 그 고급 학술 용어로는 ETS를 안 하고 뭐라고 했었죠? OX. 그래. 좋아요. 요거 안겼어요. 지금 박자선생님 ETS는 이제 누가 다 알잖아요. 요게 ETS인데, 아니, 소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다 소리. 자, 그러면 이거하고 ETS는 어떤 차이일까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이것도. 비슷하게 봐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ETS는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가는 거고, 요 ETS고, 요렇게 적을 때는 뭐냐면요. 더 핵심 개념이, 요거의 OX가 뭐예요? 뭐예요? 옥시데이션이요. 산화요, 산화. 뭐에 산화요? 혹시 아는 사람? 요건 뒤에는 인산하고, 포스포릴레이제이션이고, 요 OX가 뭐예요? NADH에서 수소를 띠는 게 산화잖아.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NADH 탈수소 효소잖아요. 그때 요 수소를 띠내는 과정을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옥시데이션 된 걸 갖고 인산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산화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근데 전 다시 해줄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산화는 바로 뭐냐면 ADP에서 그렇죠. 바로 ADP에서 ATP로 가니까 인산 하나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요 인산화를 말해요. 그럼 요 인산화는 요 앞에 요거 띠내는 거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학술 용어로 바로 요걸 우리나라 말로 뭐는지 알아요? 산화적 인산화라 그래요.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산화는 이것도 적어줄게요. 인산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산화. 자, 인산기 PO3 이가를 붙이는 단백질을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생학에서. 그걸 키나즈라 그래요. 인산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몇 가지 더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지금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산화적 인산화예요. 이때 산화란 말은 뭐냐면 이때 산화란 말은 NADH를 DH에서 수소를 빼내는 거, 양성자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산화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두 개의 전자가 나온다고 내가 수도 없이 했죠. 이 두 개의 전자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 체인 1, 2, 3, 2는 빠집니다. 일단 2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ETS예요. ETC요. 체인이고 ETC 체인이 끝난 쯤에 뭐가 있느냐면 ATP 합성요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ATP에서 ATP로 가잖아요. 바로 요게 인산화예요. 그래서 요거의 요 산화하고 인산이 붙어 있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산화적 인산화를 불러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거보다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요. 오케이? 그런데 세포 이쪽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쪽 다른 데도 막 일어나고 핵에서도 막 일어날 수 있는 인산화가 있어요. 그 인산화를 뭐라 그러냐면 혹시 아는 사람? 모르지? 이걸 기질적 인산화라 그래요. 그 기질적 인산화 뒤에 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 해당 작용할 때도 ATP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쪽에서 있는 분자잖아요. 그 분자 하나를 에다 인산을 붙이잖아요. 그럴 때를 기질적 인산화라 그래요. 그거는 뭐 이 앞단계 과정이 없잖아요. 이쪽에도 이런 거 없잖아요. 산화 과정이 없잖아요. 기질에다 그냥 곧장 인산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거 여러분 정확히 개념 이해하면 생물학 진짜 한 단계 탁 올라갑니다. 딱 보이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베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뿌리 뽑아야 돼요. 옥시데이션 잘 들었어요? 베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알파 옥시데이션도 있고 오메가 옥시데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베타 옥시데이션입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팻 엑시드의 생합성, 지방산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결과물이 뭐예요? 1단계, 이게 복잡해요. 첫 번째 1단계 결과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이 1단계 결과물은 여러분 8m산이에요. 자, 8m에이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카본이 16개라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게 지방산 생합성의 1차적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16개, 18개, 20개, 22개, 24개, 26개까지 있어요. 40개, 50개 이런 거 없습니다. 25개만 돼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스팔트가 돼버려요. 다른 쪽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 정확히 따라오셔야 돼요. 16개라는 거요. 자, 그러면 팔미테이트, 팔미트산을 팔미테이트라 했을 때 혹시 물어볼게요. 요 테이트라 붙일 때는 분자식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수소가, 자, 이렇게 COOH 이렇게 있으면 테이트란 말 쓰면 안 돼요. 요때는 요렇게 있으면 뭐라죠? 엑시드란 말 써야 돼요. 요게 떨어져 나갔을 때는 테이트란 말 써요. 차이가 있습니다. 팔미테이트, 그럼 요 분자식 한번 써보세요. 팔미테이트라 하면,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어려워요. 자, 일단 C가 있고, 기억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무조건 하고 생각은 동산에 달이 떴다부터 하면 돼요. 그럼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야는 바위 같은 거예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생각은, 자,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요즘 막 속으로 혼자 막 웃다는데까네. 생각은 나중에 알고 너무 간단해. 요렇게 되다가 OH 됐다가 마지막에 요렇게 되는 과정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자면 생각 분자식도 내가 딱 보면 요거밖에 없다는 거 알게 돼요. 그 다음 거꾸로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에서 일로 가는 과정이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일로 가는 걸 환원이라 그래요. 됐죠? 반대로 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밖에 없어요. 요거만 알면 지방산 생성하고 분해 다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기로 가려면, 한번 보세요.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죠? 팔이 4개니까 수소 붙었다는 거 알죠? 다 그런, 옆에 또 붙을 수 있잖아요? 다 요것만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런 작업 있어요. 여기로 가려면, 무조건 수소가 하나 와야 되잖아요? 그럼 수소가 붙으려면 요 팔이 여기로 와줘야 되잖아요. 여기로 붙여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되면 수소 하나가 오면 되는데, 요거다가 또, 자, 요럴 때는 반드가 이거 2개가 있다면 요건 하나잖아요. 다른데 반드가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고. 뭐가 되면, 요 반드가 뭐가 되느냐면 수소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수소하고 이렇게 탁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 수소 하나 또 생겼잖아요. 요렇게 쓰는 거 봤나요? 여러분들? 요게 뭐죠? 요런 현상 항상 일어나면. 요게 뭐죠? 전자 2개잖아. 요게 몇 개죠? 양성자 2개, 전자 2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NADH라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해됐나요? 왜 NADH가 요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네, 제가 해봤더니. 이걸 그냥 여러 군데, 수백 군데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는 걸, 자, 내 적어줄게요. 요렇게 가는 과정을 지방산, 팻, 엑시드, 신세사이즈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바로 지방산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와! 너무 아름답다. 끝!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방산 합성하고 지방산 분해가 그렇게 어렵게 보여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요건 워낙 중요하게 요거 다 적어줄게요. 요건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 지방 8m 산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조건 하고 동산에 달이 떴다.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됐죠? 지방산 분해하는 과정만 내가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C가 있고 O 이중결합이 있고 이쪽이 CH 원래는 서리만으로 끝나는데 계속 지방산이 되면 이건 2가 계속 오잖아요. 2가 오고 똔똔똔똔 해갖고 14개쯤 돼갖고 여기 CH3가 와요. 다 알죠? 이 과정 모르면 이해 못해요. 그럼 이쪽은 뭐가 오느냐 잘 따라오세요. 이쪽은 뭐가 오느냐 하면요. 이쪽에 뭐가 붙냐면 어떠거라. 이쪽에 SCOA가 붙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팻아실이라 그래요. 패티아실이라 그래요. 요렇게 된 요 형태를 아실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요 상태로 분해가 돼요. 요 상태로. 잘 따라오세요. 요 상태로 분해가 돼요.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하면 요걸 딱 잘라버려요. 야들이. 어디 자르냐면 정확하게 요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자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요렇게 자르면 한 세트가 그대로 이렇게 생겨져요. 자, 빨리 할게요. C, O, 자, SCOA 그대로 붙이고 요거는 잘라지면 팔 하나가 그 양성자 하나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CH3가 돼요. 자, 이 분자가 뭐예요? 아세틸 코엔자임이죠.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지방산 분해 그 애매하게 보이는 게 확 눈에 보입니다. 지방산 분해 과정에서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산 분해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가잖아. 됐죠? 지방산 분해 과정을 간다는 말이 뭐냐면 요게 베타 옥시데이션이나 지방산 분해가 요 베타 옥시데이션. 그럼 베타라는 카본이 어디 카본이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요거 있는 요게 알파 카본입니다. 요게 CO 요부터는 요게 작용기이기 때문에 요게 알파 카본이요. 그다음에 요게 베타 카본이에요. 됐죠? 베타 카본이 뭘로 바뀌냐면 요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동산이 다리 떠버린다는 거예요.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게 베타 옥시데이션 사이트로 들어가면 요 분자가 요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C에 O에 이중 결합하고 요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자, 요 분자가 요렇게 바뀌어 있는 요 상태에서 요걸 내가 잘라낸 거예요. 지금 요 자를 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른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8m 산이고 8m 아실산이고 요게 요 안에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고 베타 옥시데이션 들어가면 4단계 거치면 요 동산이 다리 떠 있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자, 지금 요거는 요 상태잖아요. 지금 요 분자는 요 상태잖아요. 따라오셨나요? 돌리면 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 목을 딱 따면 자, 요거 떨어져 나오죠. 그럼 요거 남은 게 어떻게 돼요? 남은 거 적으면 어떻게 되죠? 남은 거 그대로 적어 볼게요. 남은 거는 C하고 O 이중결합하고 CH2 똔똔똔똔 해갖고 CH3 됐죠. 요게 이런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분해할 때 가수 분해를 하잖아요. 이 분해는 물이 필요 없어요. 요게 유니크한 겁니다. 뭘로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하려면 잘 들으세요. 요거에 뭘 갖다 붙이냐면 다시 SCOA를 붙여요. 근데 이 SCOA는 여기서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다시 여기다가 요걸 자르는 칼이 바로 뭐냐면 SCOA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있는 양성자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요거 자르면 2가 있잖아요. 요걸 3로 만들어줘요. 됐죠? 그럼 야가 빠져나오면 야는 어떻게 돼요? 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갖다 꽂아버리는 거. 어디다가 요렇게 됐잖아요. 벌써 요렇게 된 데다가 요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 오케이? 가장 웬만한 가수분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 물이 필요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이게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곧장 꽂아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이 에너지 반도잖아요. 요게 이 반도에 여러분들 진짜 올인하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 반도가 진짜 무시무시한 반도예요. 온도가 1000도 넘는 반도라 생각하면 돼요. 야를 갖고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분자에도 여기 있잖아. 왜 이걸 쓰느냐? 자, 보통 때 같으면 이 메커니즘이 지난 목요일 날 하이트가 뭐냐면 이 메커니즘이 자, 보세요.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돼요. 뭐하고 동일하냐면 사실은 이거하고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쪽에 이 OH에 있는 칼은 에너지가 100 정도면 이거는 10,000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를 쓰는 거예요. 왜 SCOA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방은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모셨던 할아버지가 뭡니까? 글루코스잖아요. 글루코스는 어떻게 돼서 한번 써보세요. 글루코스는 양옆에 OH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기본 백본이잖아요. 다 알죠? 이거 기본 백본을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백본이에요. 글루코스는. 자, 그런데 지방산은 기본 백본이 뭐예요? 보여줄까요? 차, 이걸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이 단순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백본이에요. 됐죠? 네. 이거는 불청객이 있어요. 객이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태양 같은 별에서 안 생겨요. ABG 별에서 만들어져요. 나중에 나와요. 네더 자이언트 중에 한참 가갖고 뒤쪽에 나와요. 가장 근본적인 네더 자이언트에서는 바로 야가 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별의 아들이에요. 내가 제대로 미친 거예요. 야한테 미쳐야 돼요. 그럼 생물학이 보여요. 야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지방이라는 문제가 진짜 생명에서 근본이라는 걸 내가 원래 16년째 강의를 하면서 원래 얻은 겁니다. 지방이 더 중요해요. 진짜 이러면 생각하기 실력 있는가 아닌가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글루코스도 아닙니다. 그건 기본 과정입니다. 지방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안목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생각하기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 보여줄게요.
지방산은, 이 지방야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줍니다. 야가 누구냐면 바로 야입니다. 검은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검은선의 출처를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검은, 원래 이 주인, 야가 누구냐 물으면 야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원래 내가 야한테 사무쳤어요. 얼마나 수소하고 카본밖에 없어요. 바로 레드 자이언트예요. 그냥 별 그대로요. 이건 별 그대로. 어떤 원소와도 오이면 안 되는, 그냥 산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나중에 요 꼭다리에다만 산소를 갖다 붙여줘요. 요 C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OH 붙여줘요. 요걸 지방 팻엑시드라고, 그 다음 간혹 요거 있는데 요거, 요 곁다리로 요거에, 요거 이중결합 하나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오메가3, 오메가6라 그래요. 불포화라 그래요. 그 백본 구조, 요거 기본이요. 요거 붙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 띠내고 인산을 갖다 붙이면 이제 인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백본이요. 백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뭔지 알아요.